자, 9월 23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의 법대로 2부입니다. 2부는 1부에서는 이재명이 이제 구속 가는 길목을 저희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교도소 문은 열릴 것 같은데, 자, 2부는 정치적인 리스크인데, 자, 이재명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그 문이 열릴까? 2부에서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민주당 기류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안에서 먼저 퇴출이 돼야지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예. 민주당 안의 기류를 알기 위해서는 왜 가결이 됐을까? 체포동의안. 이 분위기는 완전히 부결 분위기였어요. 예. 뭐 단식 그 호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사람들 그 개딸도 막 나서고 심지어 뭐 커트칼 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 부결 분위기였는데 가결이 된 이유, 핵심적인 이유.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편지, 그 입장문. 예. 부결시켜달라. 그 입장문이 역효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날요. 예. 이재명이 이제 국회 표결하는 날, 예. 제가 문화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아, 예. 가결돼야 된다고. 예. 칼럼 썼잖아. 예. 그게 1650자입니다. 예. 근데 예. 진짜 한 10시간 걸렸어요. 1650장 원고지 9장. 와, 8장, 9장. 글 쓰는 게 힘들어요. 아, 저는 23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건 논설ven처럼 글 문화일보에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진짜 힘들게 썼어요. 힘들죠. 예. 근데 이재명이가 그날요. 예. 1980자를 썼어요. 원고지 10장 분량. 200장 저보다 원고지. 몇백 자를 더 썼는데 예. 단식 20 며칠째입니까? 예. 23일, 22일. 22일째죠. 아니, 야, 맨정신이 제가 써도 이게 그렇게 힘들게 몇 시간 썼는데 단식 22일이면 의식이 있나요, 보통? 거의 없잖아. 근데 이거 보세요. 예. 미리 써놨거나 뭐 대필식 있거나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딱 글을 쓰니까요. 두 가지 점에서 역풍이 불었죠. 예. 첫째는 이게 단식의 투명성, 진정성.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완전히- 제대로 단식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예. 단식하는 사람이 1908자 저렇게 글을 써? 예. 이게 불어버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야, 이재명이 아무리 그 정치인은 혀가 두 개야. 예. 근데 이재명이는 해도 너무하네. 음.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한 말이 좀 심하게 비유하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예.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말을 말을 바꿔버리잖아. 예. 야, 저 사람 얼굴 색깔을 안 바뀌고 이게 말을 마음대로 바꾸는데 지금 우리하고는 뭐 이제 화합하자, 너 공천 줄게, 예. 걱정하지 마. 이래도 이재명의 말을 어떻게 믿냐? 그렇죠. 저 구속만 안 되면 분명히 우리 완전히 학살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마지막에 그 1908자 글 있잖아. 예. 이게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자살골이다. 그런 거. 자책골이다. 예, 자책골.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차라리 그 이재명이 마지막 입장문을 낼 때 나를 가결시켜 달라고 하셔야 된다. 가결시켜 달라고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부결시켜 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탈표가 한 30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효까지 하면 무효하고 기권하면 40표까지 가는데 이 30표, 30명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낙연계 제가 다 짜져보니까 30명이에요. 이낙연계 30명이고 그 다음에 1차 그 체포동의안 할 때 이탈자가 분석이 된 게 기권 무효 앞에서 31명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그 본격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의사 표시 안 한 사람까지 이상민 의원 말대로 하면은 한 80명 정도가 될 거니까 자, 앞으로 이게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지 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데 지금 뭐 이재명 당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강호는 사실상 축출을 했고 정청래가 지금 임시 당 대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추석 전에 친명 원내대표 선출하고 그러면 이 당 쪼개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제가 근데 그 수박으로 비유해보면요. 네. 민주당이 그 반 이재명 세력은 네. 수박 1개, 2개, 3개로 3등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 이재명 세력이. 예. 자, 수박 3개 세력. 예. 그게 바로 최소 우리 149석이 됐죠? 예. 그러면 이게 한 28, 9이잖아요. 이 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죠. 아, 이번에 이탈한. 완전히 이탈해서 찬성표 던진. 예. 이게 수박 3개짜리들이.
수박 3개, 별 뭐 3개. 예를 들어 이제 뭐 김종민, 이원욱 많잖아. 이상민 뭐 많잖아요. 많이 있죠. 예. 이게 적극적으로 조홍천. 예, 가결표 던진 거는 수박 3개. 그다음에 수박 2개는 뭐냐? 무효와 기권한 사람. 아,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이재명 반대 세력이지. 10명. 근데 그거 한 개는 진짜 아니거든. 가짜 써놨는데 그 접다가 희미하게 묻은 거 이거 한 표 차이 나서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한 표 차이로 되면 나라 그 뒤집어진다니까.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만약에 한 표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445 있겠는 됩니다. 445.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수기로 할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표가 이게 완전히 대세를 좌우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양보한 거지. 국민의힘에서 그 양보해버린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한 표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끝까지 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죠. 왜 그 총리 해임건의안은 무기명으로 전자투표했잖아. 예. 근데 이거는 왜 무기명 수기를 하냐 했더니 우리 국민의힘에서 수기하자 했대. 그러면 이게 수기로 하면요. 색출이 어렵대. 필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렇죠. 전자로 하면 로고로 이렇게 의원 인정을 해야 되잖아. 네. 나중에 진짜 색출할 수 있다. 색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기로 하는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가짜가 명백하잖아 볼펜으로. 근데 그 옆에 희미하게 뭐 있다고 무효 처리해버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무효 내지 기권한 거 이게 수박 2개. 네, 수박 2개. 오케이. 수박 1개. 중요한 게 수박 1개 세력이 바로 이게 박강원 고민정이야. 자기를 지도 보니까 부계를 던졌어. 박강원이가 그 자기는 책임져야 되니까. 면책하려고 그 카메라 일부러 찍혔잖아. 붙자가 흐릿하게 보이잖아. 아, 그래요? 아, 그거 못 봤어요. 박강원이가 통이 열 때 카메라 그 찍혔잖아요. 붓 찍은 게 맞아. 박강원이는. 근데 고민정이도 나도 붓 찍었는데 개딸들이 안 믿어준다고 막 그러더라고. 부하소인. 그러니까. 부호소인. 부 찍었다 호소인.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이재명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지도부라든지 뭐 당이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게 부결한 사람 있잖아. 이것도 수박 1개야. 수박 1개. 지금 이자들이 쫓겨나거든. 다 쫓겨나죠. 박강호이도 쫓겨났잖아. 쫓겨났죠. 지금 이게 고민정이도 사퇴할 거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수박 3개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박 3개는 28면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기권 무효도 수박 2개입니다. 맞죠? 부결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부결표 중에도 수박이 많이 있다. 박강원, 고민정 포함해서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이재명 세력 같이 끝까지 갈 사람 저는 많지 않다 봐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저는 소수라 봐요. 지금 이제 문재인도 뒤에서 움직이고요. 이낙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세균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행태로 가면 민주당의 분당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분당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공천을 못 받을 사람들이 지금 뭐 이탈을 한 30명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수박 3개, 2개, 1개짜리들은 공천을 못 받을 거니까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없는데 단지 뭐냐 하면은 이 당이 쪼개지면은 어느 쪽이 남고 어느 쪽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이 새로 나가서 정당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 가지고 있으면은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다 국고 보조를 받으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밖으로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이 자기들이 주려니까 자기들이 있고 나갈 사람 나가라. 그러면서 정청래도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니들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정청래도 그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밖에 나가면 춥다. 그러니까 비주류를 막 조롱을 해도 비주류가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보통은 돈 때문인데. 근데 이재명이 선거법 100만 원 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100만 원 넘는 거는 명령하잖아. 구속되면. 서로 나가려고 하네. 아니 구속되면 그게 100만 원 안 놀려가 있냐고. 이미 구속된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구속돼 버리면 아마 일사천리로 선거법도 끝내버릴 겁니다. 맞네. 일사천리로. 그럼 여기 100만 원 넣으면 한 420 몇 억 되죠? 400한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400한 2, 30억 될 거예요. 이거 네가 토해내. 이러면 이게 서로 나가려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나가네. 그래서 저는 1차가 빨리 나와야 되네. 결국 이 분당이 선거법. 제가 근데 그 방송에서 이재명한테 마지막 제가 조언을 해드려. 내가 이재명한테 조언할 이유가 없는데 뭐냐면 여기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첫 메시지를 가결되고 나서 이 말을 해야 됐어요. 뭐냐면 여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개딸제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 거기 가결표 던진 분들 공격하지 말고
단합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인데 이 이재명이가 또 600자 글을 냈잖아. 가결되고 나서 600자 글을 냈죠. 끝까지 뭘 해놨습니까? 자기가 당 지키겠다는 자기가 당 이끌고 아니 가겠다는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굽힘 없이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가결돼놨고 민주당이 잘못했대.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우리 개딸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채워주십시오. 한마디로 이게 개딸들이 당원 가입해가지고 가결법 던진 놈들 척결해달라. 정치 생명 끊어달라.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믿는 데가 그것뿐이 없어요. 개딸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개딸들요. 진짜 이게 뭐 자기들이 국회 표결할 때 10만 명 인간 뛰게 한다 했잖아. 진짜 제가 보기에 2,000명도 안 된대. 다 합하면은. 그렇죠. 맨날 그 현장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 뭐 SNS 글 올리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목소리 크다고요. 숫자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이제 뭐 개딸들 믿고 정치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결국 아마 이게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정통 야당은요. 다시 이게 이낙연, 정세균 이쪽 있잖아. 원래 이쪽으로 이게 주류가 될 것 같고요. 이재명이나 정청래, 안민석, 뭐 김의겸 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여론이 안 좋잖아. 이런 자들에게 그 역사 속으로 썰썰하게 역사 속으로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소용돌이가 일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막 세월이가 몰아쳐서 완전히 그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그렇게 될 텐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저도 지금 착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구속되는 게 대북 송금도 있고 뭐 저기 위정교사도 있고 하지만은 백현동이 있잖아요. 백현동이 있으면은 지금 백현동 4단계 상향을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현동 이걸로 구속까지 되면은 그럼요. 이거는 그가 연결된 선거법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뭐 김문기 씨도 이게 유죄가 녹겠지만 백현동은 이 국토부 협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하고 그때 한동훈 장관도 설명했잖아요. 야 진짜 이게 그 검찰이 조사 많이 했더라고. 김인섭이가 그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게 선거 사무실 얻어주고 했잖아. 거기 건물주까지 다 조사했더라고. 김인섭이가 계약 당사자다. 돈 임대료도 김인섭이가 냈다. 그렇죠.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쪼개서 3명 김인섭이가 냈다. 그다음에 정의당하고 단일화 있죠. 이것도 김인섭이가 했다. 모든 게 김인섭이가 했다. 이 증거가 너무 많아.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백현동. 그리고 그 이재명이 유동규한테 이번에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까 잘 해줘라. 그 백현동 사업 잘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있지만 이게 또 우리 그때 도시계획 팀장 있잖아. 아, 그렇지. 팀장이 술자리에 정지상에 불러가지고 인섭이 형 잘해주라 했고. 그러니까. 오르게 유동규는 200억 배제될 때. 나중에 빠졌죠. 그때 정바울 사장이 경기도시개발공사는 무조건 200억을 우선 주긴다 했어요. 우선. 나는 10원 못 벌던 너가 우선 200억 줄게. 근데 이재명이나 정의상이는 200억 포기해. 대신에 인섭형 100억 묻고 우리 100억 줘. 이거 아닙니까? 그 200억이 그거 아닙니까? 딱 200억이잖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돌아갈 돈 200억을 인섭형 100억 묻고 인섭이 100, 인섭이 형님 100, 재명이하고 그 진상의 동생 100. 그래, 딱 맞잖아. 그게 모든 아구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서로 당에 남아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되기 때문에 너 나가라 나 나가라 뭐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1심 재판이 빨리 나오면은 이게 당이 분열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중분해해서 다 각자 다 흩어져 버리겠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게 네가 나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인데 이제 1심에서 100만 넣으면 내가 갈게 하와이. 내가 먼저 나갈게. 네가 민주당 지키고 뭐 같이 침몰하든지 430원 거꾸로 되는 거죠. 430원 니들이 갚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때 민주당 간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그거를 전개하는 그 세력은 430억을 갚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게 못 갚으면 국고보조금을 압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당사도 압류할 텐데 개딸들이 또 돈 내가 너가 갚아줘 하면 개딸도 돈 안 냅니다. 그렇지. 이 개딸들이 돈 안 냅니다. 그때는 모른 체 하는 거죠. 지금 개딸이 주된 게 누구냐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그 밑에 산하 그 병원 있잖아. 청소하고 이런 분들에게 비정규직이었거든.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준 이게 개딸의 주축이 몇 명 안 돼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개 아줌마들이지. 대부분 50대 개 아줌마들 몇 분 안 됩니다. 이재명이한테 좀 은혜 입은 이자들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대신 못 갚아줍니다. 뭐 돈이 있어도 안 갚아주죠. 있어도 뭐 그 정도 되면은 뭐 공중분해 되면은 이제 나몰라라 하고 거기서 이제 손 털고 끝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은 자기 당 만들기, 이재명 당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시도를 하고, 뭐, 정청래를 또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뭐, 아직 당권을 쥐고 있고, 옥중 공천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어려워질 텐데, 옥중 공천, 이거는 시도라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어제 입장문에서 내 사퇴 안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옥중 공천하면 이 공천에 누가 승복하고 당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승복.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의 방송 패널들은요, 대부분 다 이게 경선으로 보고 있더라고. 이성훈 변호사도 그러고, 뭐 여러 데 조상호 변호사 많잖아요. 총선에 나갈 사람들. 이분들은 이게 다 경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옥중 공천이 안 되잖아. 경선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옥중에서 이게 누구를 찍으면요, 누가 아무나게 승복합니까? 다 당연히 당 만들어 나가잖아요. 저는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그랬잖아요. 감옥소에 교도소에 반입이 가능한 물건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 이제 그 옷 같은 거 있잖아. 예. 또는 이게 책 같은 거는 반입이 돼. 근데 도장은 반입이 안 돼요. 도장. 교도소에서는 모든 게 지장을 찍어야 돼. 아. 교도소는 모든 게 무인으로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교도관이 옆에다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공천 신청서에 신청서에 이재명이 교도소에서 무인 손도장 찍고 무인 찍고 교도관의 옆에 증명함 이러면 이게 선관에서 이거 접수 받아 주겠어요? 아, 그렇네. 아니, 도장이 찍어 있어야지. 그러면 정청래 보고 야 네가 들고 있다가 내 것 좀 찍어주라. 그러면 이게 또 정청래들 배신 안 합니까? 이재명이 찍으라는 대로 찍습니까? 저는 결국에 정청래, 안민석 이런 자들이 먼저 배신합니다. 원래 이런 간사한 자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진짜 배신합니다. 뭐 정성호 같은 사람들 그렇지. 저는 배신한다 봐요. 따라서 이게 그 이재명이가 막상 구속되면요, 이 옥중 공천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네. 성복도 안 되고 네. 도장을 누가 들고 대신 어떻게 찍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봐요. 어쨌든 절차상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옥중에서 뭐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걸 그거 밖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도 않을 거고 다 배신할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에 DJ, YS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옥중에서 하면은 그 밑에 근로갑이나 이 가신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누굴 통해 지시할 겁니까? 일반인들은 면회가 제한돼 있고 확정되면 그럼 이게 변호사가 누가 가면 이재명이가 잡힐래 야 누구 어디 공천 줘 그럼 이게 변호사가 그 전단하면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론이 아니잖아요. 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사 그때는 이제 옥새 가지고 거기 가서 찍든지 안 찍든지 안 찍고 막 이렇게 그 옥새인데 교도소 안에서는 옥새가 안 통하네. 그러니까 도장이 없다니까. 교도소는 바로 이게 옷 벗기가 물건 검사하기 때문에 도장 이게 반입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반입 금지 품품이다. 그러니까 이 옥중 공천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원내대표 하나. 원내대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박광원이 원래 이낙연계예요. 그 이낙연 대표할 때 사무총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니까는 이낙연계인 박광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저가의 동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 퇴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엉뚱한 사람을 갖다 책임 묻는 거예요. 그랬네. 가결된 거는요. 이재명 나가라고 전적으로 하는데. 이재명의 잘못이에요. 예.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요. 이재명이 그 입 있잖아. 아가리. 아가리라고 하죠. 보통 자기들이 아가리를 하니. 그래. 뭐 주둥이든 아가리든. 아가리에 쳐넣을 이재명의 수 없다. 아가리가 문제다. 그 박범계가 아가리에 쳐놓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세요. 아니, 누가 이재명 보고 불체포도 그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 근데 자기가 멋있게 폼 잔다고 나 포기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게 누가 번복하라 했냐고. 지가 번복해버려가지고 이게 큰 원인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가리가 잘못된 게 나 김인섭이 2006년부터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 다 했잖아. 다 있죠. 그거 자기 말 잘못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 쌍방울하고는 내의 하나밖에 사입은 게 없습니다. 근데 서로 상호 조문하고 쪼개기 후원하고 많은 게 놓죠. 그것도 이게 자기 잘못이잖아. 그리고 유동규도 그래. 괜히 왜 자극해. 유동규 내 척거리하고 나쁜 놈입니다. 이랬더니 유동규가 다 폭로하잖아. 지금요. 좀 있으면 이게 이완영이도요. 이완영이도 이게 제2의 유동규 됩니다. 이 모든 게 전부 이재명이 입 때문에 저는 보세요. 선거법도 김문기 씨 몰랐다.
또 이게 국토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 정말 이게 말이 옛날에 왜 남아일은 중청금이란 말 있잖아. 그런데 이재명은 남아일은이 거북선이야. 이 거북선이 뭐냐?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돈 중에서 제일 가벼운 돈 있잖아. 옛날에 1원짜리, 10원짜리 있을 때 제일 가벼운 돈의 그림이 거북선이었대. 이런 짤이. 만 원짜리는 세종량이 있고 1원짜리인가 옛날에 아주 작은 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거북선 도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니 비슷한 거 맞아 예. 하얀 거. 입이 아주 가벼운 놈을 거북선이라고 그러더라고. 남아일은 거북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잘조잘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를 지금 몇 번째냐고. 옛날에 경기도에서 때도 그랬지. 그렇죠. 지금 이게 몇 번째냐고요. 진짜 지금 모든 게 이번요. 구시 화문, 이번 화의 근원입니다. 이재명의 모든 게 입 때문에 됐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박강원이 자르고 엉뚱한 사람 책임 떠넘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가 만약에 친 이재명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드림팀이 있어요. 드림팀. 대표, 구속된 대표 이재명. 그 다음에 대표 대리인, 수석 최고 정청래. 그 다음에 원내대표 안민석이나 박범계가 좋아. 안민석이나 박범계. 이렇게 되면 드림팀이야. 우리 국민의힘으로서 최고의 진용이지. 그렇잖아요. 이러면 선거 필승입니다. 근데 안민석이 이러면 신문마다 안 노네. 이러면 이게 5선인데도 당에서도 인정 못하고.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원내대표는 자기들 국회의원들끼리 뽑는데 안민석이 뭐 5선이라도 5선 같지가 않고 존재감 없으니까 이러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재밌네.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아가리가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하의 근원은 이재명의 아가리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검찰의 아가리 속으로 이재명을 밀어넣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의 아가리가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지금 그냥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재명이 완전히 아웃되고 그럼 이제 새로운 체제가 막 들어서고 하면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용산에 있는 참모들 30명 차출설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총선에 대비해서 그 김기현 대표가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조정훈 뭐 의원 이렇게 영입을 하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우파끼리 가능하면 이게 뭐 비판을 안 한다는 게 제 철칙이지만 아니, 뭐 비판이라기보다 또 이제 할 말은 지적을 해야죠. 지적을 해줘야죠. 지적을 해야죠. 뭐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가장 패배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원인입니다. 경적 필패.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합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뭐 구속되고 막 분열되고 하니까 야 이게 총선 거저먹네. 이렇게 적을 가볍게 경적 적을 가볍게 여기면 필패한다. 그렇지. 이 말씀이 더 이럴수록 더 긴장해야 돼요. 더 이게 맞아요. 신발끈 동에 메고 더 긴장해서 뛰란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인재 영입이 조금 아쉬워요. 뭐 저는 조정훈 의원은 개인적으로 방송도 같이 하고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게 인재 영입 중에 확 눈에 띄는 이런 게 좀 대여급이잖아. 이런 인재가 잘 안 보여요. 영입 1호를 조정원 의원 영입은 해야 되는데 영입 1호 이래 버리면은 그러니까 다른 효과를 반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영입은 해야죠. 지금 이게 우리 우파 중에도 좋은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게 아쉽고요. 아마 이제 청와대도 뭐 훌륭한 사람들 몇 분은 또 모셔야 되지만 너무 이게 점령군처럼 낙하산처럼 이게 너무 내려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홍정욱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 그렇지. 홍정욱. 뭐 이미지 크게 좋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지 좋죠. 에서도 노원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제 그 분들도 있고 찾아내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서정호 변호사도. 아예 뭐 저야 뭐 정치 안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좋은 분들 뭐 지금 이게 당적은 있지만 또 중용이 안 되는 분들 중에 뭐 윤희숙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중용할 수는 있잖아요. 뭐 선거에 지금 현재 그 당적은 아마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천하의 인재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약간 이게 탁 와닿는 눈에 띄는 이런 거 이게 좀 부족해요. 특히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입니다. 수도권. 근데 거기 인물이 안 지난번에 보여요.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서울은 이제 조금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예. 희망은 이제 앞으로 한동훈도 있고 서울은 이제 오션시장도 있고 나경원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진짜 안 보여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일산에 간다든지 여러 군데 요소에 가야 되고 안철수 덕이 좀 더 활발하게 지금 뭐 움직이 되는데 인천 경기권이니까는 그렇죠. 안철수. 저는 아까처럼 여기 홍정욱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이게 영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3일 보내드린 서정우의 법대로 1부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2부에서는 이재명의 정치 리스크를 지금 다뤄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음 주는 저희들이 토요일이 이 추석 연휴라서 고향 가야 돼서 목요일 날 전해드릴 텐데, 그러니까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구속이니까 목요일 날 아주 따끈따끈하고 더 깊은 그 속사정 같은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